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11월 1일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은 어제 맨시티를 잡고 사기와 기세가 올라간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은 이번 주말 일요일 저녁 11시에 홈에서 빌라를 상대하게 됩니다. 경기를 하기 전에 양 팀의 순위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빌라는 현재 5승 3무 1패 16득 11실점을 기록하면서 4위에 랭크되어 있고, 토트넘 같은 경우는 현재 4승 1무 4패 18득 10실점을 기록하면서 8위에 랭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토트넘이 이번 경기 승리한다면은 브라이튼 경기 결과에 따라서 6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빌라는요, 이번에 컵 대회에서 2군을 내보내면서 로테이션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토트넘은 손흥민 그리고 일부 선수들을 빼고 거의 1군으로 나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이번 경기 위험한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가 있기 전에 정말 엄청난 폭로가 하나 나왔는데요. 어떤 폭로였냐? 토트넘의 내부 소식에 능통한 폴 오키프 기자는 다음과 같은 소식을 폭로했습니다. 어떤 소식이었냐면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은 첼시의 네투, 그리고 코너 갤러거,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에제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폴 오키프 기자의 폭로에 따르면 토트넘은 이 선수들 3명을 영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폴 오키프 기자가 뭐라고 폭로했는지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토트넘의 내부 소식에 정통한 폴 오키프 기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레비의 초점은 축구가 아닙니다. 레비는 투자를 위한 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주급 청구서를 삭감해 왔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은 대차 대조표에 관한 것입니다. 하면서 레비는 축구에는 관심이 없고 모든 것이 투자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폴 오키프 기자는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하기 시작했는데, 토트넘은 코너 갤러거를 영입할 수 있었는데 엔제 감독은 갤러거를 원했지만 주급 때문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에제를 영입할 수 있었는데 주급 때문에 영입할 수 없었고, 그리고 네투를 영입할 수 있었는데 토트넘은 현금 지급을 거부했고 선수를 트레이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네투 영입을 실패했습니다. 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발표한 폴 오키프 기자였습니다. 와, 이게 정말 말이 되나요? 토트넘은 이번에 일단은 갤러거를 영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갤러거의 주급이 지금 얼마인지 아시나요? 첼시에서 약 17만 파운드 3억을 받았습니다. 근데 갤러거를 영입하려면은 아무래도 조금 돈 더 줄게, 우리 클럽으로 와라, 이렇게 꼬실 수밖에 없는데 엔제 감독이 그렇게 원했던 갤러거를 주급 때문에 영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 레비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에제도 영입할 수가 있었는데 에제도 주급 때문에 영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에제는 팰리스에서 현재 10만 파운드 1억 8천만 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주급 때문에 에제도 영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투도 영입할 수 있었는데 첼시가 100% 현금으로 내나 그랬더니 아니야, 선수 끼워서 영입할래 라고 네투를 영입하려고 했다가 네투까지 영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레비가 사람인가요 정말? 지금 토트넘이 어떤 입장이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존스는 오른쪽에서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나와서 수비수를 끌어당기면서 존슨에게 골 찬스를 만들어주는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에제와 네투가 영입돼서 오른쪽에서 뛰었다면은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토트넘은 메디슨이 선발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경기에서 메디슨을 기용하는 엔제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엔제 감독은 메디슨보다 코너 갤러거를 더 영입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코너 갤러거는 정말 미친듯이 많이 뛰면서 키패스도 넣어줄 수 있고 골도 넣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영입했다면은 메디슨과 주전 경쟁을 시키면서 아마 메디슨보다 더 많은 기여를 했을 것 같은 갤러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갤러거도 주급 때문에 영입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레비는 정말 짜증나는 회장인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토트넘 현지 팬들은 역대급으로 분노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역시 다니엘 레비군요 라면서 레비 때문에 영입 실패했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레비 때문에 우리가 데려오지 못한 선수는 누구였죠? 라면서 분노를 터뜨리는 팬도 있었고, 토트넘은 토트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레비 때문에 토트넘은 토트넘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팬도 있었고, 이런 점 때문에 엔제 감독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레비 때문이었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결코 우승할 수 없는 이유이고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그것들에 가까워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레비의 병적인 탐욕 때문에 축구 클럽의 본질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하면서 축구 클럽의 본질은 더 많은 승리 그리고 우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레비 때문에 토트넘이 망가지고 있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요. 그리고 반응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 어느 것도 나를 놀라게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감독이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토트넘의 클럽은 무엇을 했나요? 그레이와 베리바를 실제보다 나은 것처럼 과장시켰고 축구 팬들은 그것에 속았습니다 하면서 레비가 좋은 선수를 영입하는데 주급 때문에 영입하지 않았는데 그레이와 베리바를 과장 홍보해서 영입했다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는데 역시 재밌었고요. 그리고 다음 반응도 살펴보면 솔직히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이 높고 주급 체배가 높다면은 온갖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면서 높은 주급 체계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팬도 있었는데, 근데 주급이 높아야지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팬의 반응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팬의 반응도 살펴보면 토트넘은 세계에서 9번째로 부유한 클럽이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비싼 티켓을 팔고 있다고. 그리고 경기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정말 훌륭한 경기장을 가지고 있지. 근데 우리의 주급 상한액은 20만 파운드야. 그리고 검증된 영입을 못하고 있어. 이런 것은 너무 질렸다고 하면서 토트넘이요 경기장 좋고 이제 티켓도 비싸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선수를 영입하지 않는 것에 질렸다고 분노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반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평하게 말해서 갤러거는 항상 일관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토트넘으로 이적해서 뛰었다면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그리고 네투는 부상 기록 때문에 네투를 영입하지 않은 선택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에제는 팀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에제를 영입하지 못한 것은 유감입니다 하면서 에제 정도는 영입했었어야지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이래서 토트넘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토트넘은 임금 때문에 세계적 수준의 선수를 영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당 30만 파운드를 주게 된다면 5년 동안 선수에게 총 1,400억 정도를 줘야 됩니다. 토트넘은 그렇게 주는 대신에 그의 절반도 들지 않는 젊은 선수들을 영입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레비의 미친 운영 방침에 분노하는 팬도 있었고요. 언제쯤 우리는 감독을 전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할까요? 우리는 항상 엉성하고 감독들을 짧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창피하네요. 라면서 이렇게 레비 때문에 우리가 좋은 감독들을 오래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그리고 어이가 없어서 웃는 팬도 등장했습니다. 자, 다음 반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베르너의 주급 16만 5천만 파운드 정도는 줄 수 있거든요 라면서 베르너급의 선수는 우리는 얼마든지 데리고 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라는 팬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갤러거를 원했습니다. 우리 팀에 박스 투 박스 능력을 가진 선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갤러거는 절대 지치지 않고 먼 거리에서 슈트 때리고 가로채는 능력도 뛰어나고 태클도 잘하고 위치 인식도 좋고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라면서 주급 때문에 갤러거를 놓친 것이 들통나자 분노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레비 아웃, 레비 꺼지라고 라고 반응하는 팬도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반응도 살펴보면요,
왜 폴 오키프는 지금 시점에 이걸 발표하는 거야? 펠리스한테 패배해서 화가 난 건가?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레비 아웃 또 등장했고요. 그리고 레비는 쓰레기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레비의 이런 점이 옳다고 말해줄 거야 하면서 레비가 주급 체계를 높이지 않은 것은 옳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팬도 있을 거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요. 이번에는 감독이 떠나는 게 아니라 레비가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면서 레비 꺼져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요. 우리는 가장 부유한 클럽 10위 안에 들었는데 좋은 선수를 영입하는 데 필요한 급여를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수 이적료에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번 여름은 현명하지 않았습니다 라면서 토트넘이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주급을 많이 주기보다는요, 선수를 조금 비싼 돈을 주고 사왔거든요. 솔랑키를 1130억에 주고 사왔는데 솔랑키가 지금 1130억에 그 정도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그거는 약간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존슨도 지난 시즌에 약 800억에서 900억 사이로 데리고 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존슨도 요새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존슨 대신에 만약에 그 자리에 에제나 네투가 뛰었다면 토트넘은 더 강력한 팀이 되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이렇게 레비 때문에, 레비가 주급을 많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월드클래스 선수들을 영입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반응하면서 역대급 분노를 터뜨리는 토트넘 현지 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레비가 주급을 아끼면서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소식이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는데요. 근데 한국 기업이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말았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재계약이 불발될 것이라는 힌트를 제공한 것은 바로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어떤 기업이었냐고요? 오늘 오전에 토트넘의 인스타를 자세하게 살펴본 분들은 아시겠는데, 손흥민 선수 덕분에 또 한국 기업과 광고를 하게 된, 광고 계약을 따게 된 토트넘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오늘 오전에 인스타에 게시물을 올렸는데, 손흥민 선수와 그리고 CDG의 회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같이 유니폼을 들고 이제 토트넘과 CDG가 광고 계약을,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토트넘은 남자팀과 여자팀의 공식 가구 제조 파트너로 퍼시스 그룹을 선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퍼시스 그룹은 한국에 본사를 둔 선도적인 가구 및 사무 솔루션 공급 업체로 전문 그리고 개인 공간 모두의 고품질 가구를 제공하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에는 퍼시스, 시디즈 및 일룸 세 가지 주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시디즈 브랜드는 토트넘 스타디움과 트레이닝 센터 두 곳의 언론실 좌석에서 눈에 띄게 표시될 예정입니다. 클럽은 아시아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팬층을 통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퍼시스 그룹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토트넘은 퍼시스 그룹과 협력하면서 디지털 활성화 및 팬 경험을 제공하고 토트넘 스타디움 피치 사이드 LED 및 대형 스크린에 노출될 것입니다. 토트넘의 최고 매출 책임자인 라이언 노스는 퍼시스 그룹을 클럽의 파트너로 영입하게 되어 기쁩니다. 퍼시스 그룹의 혁신적인 업계를 선도하는 접근 방식은 우리의 가치와 완벽하게 일치하였습니다. 특히 아시아 전역에서 우리의 가시성을 활용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협력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말했고, 그리고 손태희 퍼시스 그룹 최고 경영자는 토트넘의 공식 파트너십을 발표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토트넘의 슬로건인 To There is to do는 퍼시스 그룹의 정신과 완벽하게 일치하는데요. 토트넘이 도전하고 승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퍼시스 그룹도 끊임없이 혁신하고 대담하게 새로운 솔루션을 추구하면서 사용자의 삶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파트너십은 퍼시스 그룹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인데, 전 세계 고객에게 우리의 가치와 업계를 선도하는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는요,
토트넘과 그리고 퍼시스 그룹이 스폰서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와, 손흥민 선수가 또 토트넘을 위해서 다니엘 레비를 위해서 한국 기업과 광고를 맺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과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소식을 전한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매체의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시스 그룹은 손흥민이 소속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팀 토트넘과 공식 글로벌 가구 파트너사 후원 계약을 맺었다고 2024년 11월 1일에 밝혔다. 퍼시스 그룹은 이번 파트너십 계약을 통해서 24-25 시즌부터 토트넘 홈 경기장에서 브랜드를 노출한다. 토트넘 홈 구장 LED 전광판 등 시설물과 공식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에서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그리고 퍼시스 그룹은 손흥민을 비롯한 토트넘 소속 선수들과 공동 이벤트를 진행하고 판촉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권한도 확보했다. 토트넘 공식 기자회견 감독석과 선수석 의자도 시디즈 제품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점은요, 퍼시스 그룹은 이번 계약을 통해서 24-25 시즌부터 이제 노출하기로 시작했다, 이 부분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토트넘과 같은 글로벌 구단과 지금 시디즈가 계약을 맺었는데, 제가 시디즈 구단이라면은 토트넘과 몇 년 동안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바로 밝힐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한국 기사를 보면요, 그리고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 기사를 봐도 토트넘과 시디즈가 몇 년 동안 계약을 체결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이것은 지금 조건부 계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축구 팬들은요, 손흥민 선수 팬이지 토트넘 팬이 아니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60%에서 70%의 축구 팬들은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난다면은 토트넘 축구를 안 볼 예정이라는 통계가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퍼시스 그룹은 토트넘과 계약을 몇 년 동안 장기 계약을 맺지 않고 조건부 계약을 맺은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퍼시스 그룹은 이렇게 장기 계약이 아닌 단기 계약을 맺었을까요? 보통 축구 클럽과 파트너십 계약 기간은 보통 2년에서 5년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축구 클럽에 따라서 다르지만 메인 스폰서나 유니폼 스폰서와 같은 계약은 3년에서 5년 정도가 흔한 계약 기간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장기 계약을 하느냐? 장기 계약은 일반적으로 단기 계약보다 비용이 더 낮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퍼시스 그룹은요, 장기 계약이라고 당당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 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팬들의 60에서 70%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게 된다면 토트넘 축구를 안 본다는 통계가 잡히기도 했습니다. 보통 대기업에는 여러가지 분석팀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데, 기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전략기획부 같은 곳에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거치에 대해서 엄청난 분석이 들어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손해볼 짓은 하지 않는 대기업 입장에서 퍼시스 그룹이 이렇게 토트넘과 장기 스폰서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닌 조건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추측이 되면서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재계약이 현재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없다면 홍보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을 아는 퍼시스 그룹에서 몇 년 스폰서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말이죠. 이렇게 한국 기업과 스폰서 계약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상황에 대해서 추측해본 제자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제자르의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